네, 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오경은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정신여고 1학년 2026년 1학기 중간고사 국어 총평을 맡게 되었는데요. 정신여고 이번 시험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등급 컷도 굉장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보게 된 첫 국어 시험인데 내가 생각한 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좌절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현재 다원교육에서 은광여고를 졸업한 졸업생으로서 은광여고, 또 정신여고, 그리고 중대부고를 맡고 있는데요. 이 세 학교도 모두 다 어려운 학교이지만 그중에서 정신여고는 시험 범위도 가장 많고 이번 시험 문제도 굉장히 난도가 높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국어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 문제가 내가 예상한 만큼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점수도 생각보다 낮아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좌절감도 느낄 텐데요. 사실 아직 1학기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을 가려는 친구들은 사실은 1학기 합산 점수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학기 기말고사를 좀 잘 보면 충분히 만회가 가능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정신여고 1학년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또 제 수업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신여고는 이번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특징적인 것은 다른 학교와 다르게 문법이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학과 독서로만 이루어진 시험 범위였는데요. 문학은 교과서 1, 2단원에 있는 모든 작품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현대시 프린트를 추가로 주셨죠. 그리고 2026년 3월 고1 모의고사가 문학, 독서, 영역이 모두 시험 범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이 정신여고는 이 3월 고1 모의고사는 사실 수업 시간에는 다루시지 않고 그냥 따로 공부를 해야 하는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공부를 할 때 따로 공부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부담감이 크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3월 모의고사가 이번 시험 범위로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3월 모의고사 직후에 오답을 진행하기도 했고 미리 이 부분은 시험 범위로 나올 거니까 열심히 한번 3월 모의고사 때 풀어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교과서나 프린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 봐주시면 거의 모든 지문이 다 나왔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총 다 합치면 14개 지문이 시험 범위였는데요. 이 중에서 12개 지문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모든 지문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독서도 마찬가지로 4지문 중에 2개의 지문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1개 지문은 심지어 외부 지문으로 선생님께서 변형을 하셨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징적으로 거의 서술형은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 30문제가 모두 다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을 텐데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문제의 양, 그러니까 문제의 질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난도 조절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신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더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요. 일단 문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작품별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문제가 항상 한 지문당 한 문제는 출제가 무조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정신여고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교과서에 있는 작품과 3월 모의고사에 있는 작품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문제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교과서에 있는 작품만 서로 비교하고 또 3월 모의고사에 나온 작품들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각 이 현대시들끼리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는지를 봐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교과서나 3월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들은 어휘를 꼭 체크를 해놔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외부 작품이었죠. 외부 작품이 사실 4문제나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여기에 나온 동주라고 하는 시나리오는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당황했을 겁니다. 특히나 이 문제는 4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시간을 많이 쓴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 영화 동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교과서인 미래엔 교과서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건데요. 사실 이 외에도 다음으로 보시면 500년 도읍지를이라는 시조가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이 작품 또한 다른 학교의 교과서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신여고에서는 30문제 중에 4문제가 무려 외부 작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외부 작품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이
4개의 문제를 다 맞춘 학생들이 1등급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30번 가장 마지막 문제였던 파수꾼의 외부 작품으로 최승호의 북어라는 현대시가 나왔는데요. 이 북어라는 현대시는 제가 적중한 사례가 있습니다. 직접 모의고사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이 북어라는 작품도 뭔가 1970년대 산업화에 대한 비판, 그리고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이 회기라에 관련된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 특히 이 부분은 엇박자 D라는 작품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도 정말 4번 이상 수록된 외부 작품이었는데요. 이게 그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반 학생들은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에서도 더 많은 비중으로 문법과 문학, 독서 영역이 출제가 될 텐데 그중에 문학은 무조건 이번처럼 외부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부 작품을 맞아야 우리 친구들이 1등급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외부 작품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과 직접 모의고사를 사용해서 우리 친구들의 외부 작품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출제 확률이 높은 작품들만 모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는 OX 문제로 일단은 대비를 하고요. 또 관련된 수능형 문제와 내신형 문제들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서 우리 친구들이 시험 범위 외의 작품들에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독서 영역인데요. 독서 영역은 항상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비중이 적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작품을, 그러니까 지문을 다시 한번 읽고 시험 시간에 이 문제를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1등급에 가까워지고 싶다면 사실 독서 지문은 4지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문들을 완벽하게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예를 들면 골격근에 대한 이 지문, 내가 과학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시간에 이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를 보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지문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부분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모의고사 변형 문제라고 해서 3월 고1 모의고사를 선생님께서 그대로 변형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3월 모의고사에서는 얘가 Z선이고 얘가 명대고 얘가 암대고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해주셨다면 시험 시간에는 이 부분을 그냥 A, B, C, D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했는지 해서 각각 뭐에 해당하는지도 써야 하고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적중을 해서 우리 친구들과 계속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저희도 시험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시험 전주에 급하게 이 지문을 공부하면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 부분은 무조건 나올 것이다 해서 빈칸을 뚫어서 연습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객관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쉽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A, B, C, D에 대한 내용을 또 한 번 더 객관식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각각 A, B, C, D에 해당하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 또 해당 내용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었던 아주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휴리스틱 지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께서 이미 시험 전에 우리 이번에 거의 모든 지문이 다 시험 때 나올 거고 또 해당 지문에서 또 변형을 해서 외부 지문으로 변형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리스틱 지문에 대해서도 외부 지문을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요. 특히 2014년 6월 고2 모의고사에서 기준점 휴리스틱이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해당 내용을 가지고 제가 변형 문제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적중이 돼서 우리 친구들이 기준점 휴리스틱, 또 대표성 휴리스틱에 관련된 지문을 읽을 때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독서 지문도 4개 지문밖에 안 되지만 이 지문을 외우는 것은 물론 관련된 다른 이런 모의고사 지문들도 다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럴 때는 사실 이 지문에 있는 모든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지문인데 사실 우리 친구들에게 시간이 부족하게 만들려고 필요 없는 문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과 공부를 할 때 이런 보기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수업 시간에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알려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6월 모의고사 또 변형이 돼서 시험 범위로 나올 텐데 해당 부분을 공부할 때는 외부 지문도 함께 공부할 것, 그리고 이런 긴 보기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또 시험 시간을 어떻게 줄이면 좋을지를 좀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할 거고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6시부터 9시로 진행되는 수업인데요. 회차는 6+1회차로 진행이 되고요. 또 5월 19일부터 개강이 되는 수업입니다. 이번에 저희 반에서도 사실 3월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나 틀린 학생이 나왔습니다. 이 학생은 무조건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정신여고 시험은 워낙 까다로웠기 때문에 하나 틀린 학생도 많이 없을 뿐더러 사실 다 맞은 학생도 주변에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우리 친구 열심히 저와 함께 공부해서 결국에는 한 문제만 틀린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것처럼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도 이번 기말고사에 저와 1등급이 아닌 100점을 목표로 해서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